네, 안녕하세요. 간송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자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폐아들을 치료하던 때가 벌써 2008년, 7년 정도니까 그때 당시 통계가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에 이제 미국 경우에 200명 중에 하나가 자폐아라고 하는 그 숫자를 기억을 해요, 제가. 근데 현재, 오늘 현재 2017년 일부 자료에서는요, 50명 중 하나가 자폐하거나 요즘 또 발달장애라고 말을 많이 씁니다. 진단을 받은 아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놀라운 조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조사는 사실 2011년에 한국에서 있었던 건데 경기도 고양시에서 그 지역의 7세에서 12세 사이 아동들을 전수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랬을 때 숫자적으로 봤을 때 38명 중에 하나가 자폐아 진단을 받았다는 좀 놀라운 조사 결과인데 그 아이들 중에는 치료를 하지 않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죠, 당연히. 치료를 하지는 않지만 자폐아라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조사의 주체가 그때 아마 예일대학 팀이, 의대 팀이 6년간 꽤 오랫동안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학회지에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온라인판에 발표가 된 적이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주요 언론에 CNN, 뉴욕타임즈 같은 데서도 다뤄졌고 꽤 비중 있게 다뤄졌고요. 그 조사 당시에 병이 발생하는 비율은 2.64%라 그래요. 그래서 계산하면 38명 중에 1명이다. 그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질병통제국에서 Center of Disease Control이라고 하는데 아시죠? CDC라는 데서는 그 조사 결과 병의 발생률이 100명 중에 하나라고 1%라고 한 발표가 있었는데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참 아주 놀랄만치 높은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뭐 절대적인 숫자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과연 그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도대체 10명 중에 하나가 자폐가 되거나 뭐 극단적으로 가면 둘 중에 하나가 자폐아가 된다는 건지 상상하기조차 참 끔찍한 그런 제 심정입니다. 이런 놀라운 통계를 보면서 제가 새삼스럽게 요즘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최근에 제 주목을 또 끈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 당선된 그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 후보였죠. 그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연설 도중에 유세 연설을 하는데 2세, 3세 아동, 자기가 아는 그 자기 회사의 직원의 아동이 2, 3세 아동이 백신 접종을 받고 난 다음에 높은 열에 시달리다가 한 일주일 후에 자폐아 증상을 완전히 갖게 됐다고 하는 말을 하는 거를 제가 TV를 통해서 봤어요. 이것이 어떤 사실이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의학계나 일반 미디어에서는 항상 논쟁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마치 그 단정적으로 공공연하게 얘기해 버렸을 때 좀 놀랐습니다. 취임 후에는 심지어 이 행보가 멈추지 않고 백신조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RFK 주니어가 임명이 됐죠. 미디어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의 대통령이 한 말과 행동이기 때문에 무조건 비판하고 아니다라고 무시할 경우가는 사실 제가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작금의 추세는 무수한 여론의 질타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자폐증 그 환자 중에서 백신 후유증이라고 아주 확신을 할 만한 케이스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표현이 무섭습니다만은 조용한 흑사병과 유사하게 사뭇 지금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자폐아, 또 이거 또 요새는 에스퍼거 신드롬이라고 하는 또 그 진단들이 또 많이 나와요. 더 이상 이게 무슨 남의 얘기나 우리 아이는 다 컸으니까 상관없다라고 치부할 일은 아니지 않나. 이 와중에
그 한방적인 그 어떤 이론이나 병리는 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드리고, 오늘은 게 최근에 제가 주목을 하게 된 닥터 싱이라고 미국에 사는 아마 그 인디안 계통의 의사분인 것 같은데, 이분의 이론을 잠시 이렇게 소개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 자폐아동들 이분이 다 실험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자폐아 중에 한 50% 이상이 그 뇌신경 세포 그 시냅스와 시냅스로 연결되는 그 사이 줄기들을 감싸는 막이 있습니다. 그 마이엘린이라 그러거든요. MYELIN. 이 여기에서 그 항체가 발견됐다. 그러니까 50% 이상, 80%까지 그 자폐아군에서 이상 항체가 발견됐는데, 그 환자들은 다 MMR이라고 하는 백신 접종 이후에 보여지는 증상인데요. 이게 백신에 의한 이상 항체 반응이 자폐아 증상으로 아마도 연결되고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의심된다는 것을 발표를 한 거죠. 2000년 초입니다. 이게 벌써. 이게 뭐 확실히 백신의 원인이 있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하나의 의견이니까, 자폐 환자한테는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소화기의 이상 증세거든요. 장에 있는 점막을 일테면 통과한 그러한 이물질이 세균이 포함되겠죠. 어떤 경로로 이 두뇌로 만약에 침입된다고 한다면 통과할 때는 그 뇌보호막을 통과해야 되죠. blood brain barrier라고 하는 미진이라고 이제 한방에서 얘기합니다만은, 이것이 어떤 항체를 만들게 됐고, 이 항체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혹시 뇌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가설이죠. 지금 말씀드린 그 닥터 싱의 의견이 맞다 틀리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런 여부에 상관없이 요즘 연구되고 있는 많은 이론 중에 하나를 한번 예로 든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러한 그 마이올린에 붙은 그 항체와 그 방해한다, 막는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요 다음 시간에 한방적인 그런 설명, 그 이론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오늘 예를 하나 들었고요. 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그 동양의학 쪽에서는 어떻게 그 병리적으로 접근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